자, 그럼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갑니다. 지도공부 관리거든, 관리. 그럴 때 정리를 딱 할 때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적 공부를 묻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묻는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묻는지를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럴 때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이해됐죠? 네, 그럼 이거는 시도리사 실양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구라는 거는 분실이 돼서 새로 만드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보관하는 사람이 복구해야 안 해야 돼요? 해. 맞아요? 네. 그럼 바로 아래 위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반출이거든. 우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반출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입니다. 시도리사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득해도 반출할 수마다 있다. 그럼 요 반출 성인이 나오죠. 그럼 성인상 3개만 외우면 돼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그 다음에 복제는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 정보 처리 시스템 복제는 국장이 하고 저희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력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열람 발급은 종이는 제주시청까지 가야 돼. 근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실양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여기서 시도리사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력소관청, 읍면동장. 요거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봅니다. 지도공부 복구거든. 의의는 한 글자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지도공부 복구는 신청사항이 아니에요. 직권으로 복구를 합니다. 복구할 때는 복구 자료가 있거든. 그럴 때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라. 자, 등기부, 판결서, 지도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결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복제돈 자료 7개요. 소유자는 2개입니다. 등기부와 판결서입니다. 그러면 절차는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강남구청에 불이 나서 대장도면이 다 불탑을 했다면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조사서 자료도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조사서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게 자료도. 그럼 자료가 있다면 복구하면 끝이고 없다면 또는 오차 의무비를 초과하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돼. 그럼 청량을 하면은 경계면적이 변하거든. 경계면적이 변하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하고 청량을 하면 경계면적이 변하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게 15일 이상 게시를 하고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에 따라 게시 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재기 하는 겁니다. 이재기 없으면 복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복구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전담 관리는 그냥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냐? 이는 국장이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기, 공시지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 두면 되고 지적전산자료거든.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심사사항은 외울 필요가 없어. 뭐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뭐 사생활 침해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심사 제외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관공서는 심사 안 받는다. 자기 토지, 피상세균의 토지의 개인정보를 제외도 그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대신 신청은 외워야 돼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전국 단위다. 그럼 국장, 시도리사 또는 지력소관청. 시도 단위다. 시도리사 또는 지력소관청. 시군구 단위다. 이러면 지력소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거든.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에요. 등록상이 제일 중요해요. 등록상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부동산 가격,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 이해두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열람 발급은 지력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에요. 정정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의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면 지력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요청한다. 그리 이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거든. 그냥 간단하게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규 등록이죠.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고,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등록 전환은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등록 전환하면 청량을 해야 되거든. 청량을 하면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오차임금을 초과하면 옛날 장부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신청을 하냐 직권을 하냐? 직권으로 한다. 합병의 제한이거든. 그냥 합병은 그냥 간단하게 양필지가 동일해야 합병이 되는 겁니다. 다르면 안 돼요. 두 번째,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거든. 저당권은 안 돼. 성역지는 일부에 되거든. 요역지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저당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신탁 등기,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분명히 구별이 되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네. 합병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요렇게가 핵심은 이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는 일부에 됩니다. 그럼 합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에 안 됩니다.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고려 이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거든. 자, 보세요.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는 신규 등록이라. 그런데 육지가 바다 되는 거는 등록 말소.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지력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하면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등록하면 돼. 말소 신청하면 돼.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런데 3년 있다가 그 토지가 다시 육지가 됐다면 회복 등록을 합니다. 회복 등록은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알려준다. 이래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이거든. 이게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규리수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지력위원회 의결, 등기관의 통지에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력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그대로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을 할 때에는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로이사 또는 대도시행의 승인을 받아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이내 하고 요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하고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 청산금 산정은 지력소관청에서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가 해. 그러면 결정이 됐다면 결정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러면 납부거리 수령통지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지력소관청,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적변경위원회. 그러면 이제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럼 지력공부 정리, 등기촉탁,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척변경위원회거든.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 주민이 5명밖에 안 된다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전부 다 지력소관청이니까 건드릴 게 없고, 심의의결은 축척변경 시행 계획이에요. 축척변경 승인이 아닙니다. 그럼 청산금 산정, 청산금의 이신청, 지력소관청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하나 빠졌던 게 5일 회의를 할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한다. 5일. 그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여기 보니까 기출지문 특강이 나오네요. 그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기출지문 특강이 옛날에는 또 우리가 4월달 5월달 이쯤 돼서 했거든. 그 지금은 이제 2달이 앞당겨진 거예요. 오케이? 네. 그만큼 시험도 좀 어려워졌고 미리 공부해 두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없어.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출제했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그걸 응용을 하겠죠. 그죠? 그때 한번 들어주면 좋다 안 좋다?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잠깐만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되졌네요. 그죠? 요 김희상 교수님인데 하던데 요게 우리 공법의 대가 김희상 교수님이 먼저 해야 하네요. 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개론이 어렵고 1차는 개론이 어렵고 2차는 공법이 어렵잖아요. 맞다? 공시법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이렇게 합니다.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을 좀 예뻐하면 그 과목이 좀 쉽다 안 쉽다?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제 얼굴에 미운 구석이 있답다? 아니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미워할래 해도 미워할 구석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공시법을 잘하게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우리는 이 2차 과목은 공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공법은 공시법보다 분량이 5배나 돼요. 이는 양이 많아. 그래서 미리 끝내놔야 됩니다. 미리 끝내려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다면 11월 달에는 민법을 끝내고 12월 달에는 개론을 끝내고 1월 달에는 공법을 끝내고 이렇게 해가 최소한 2월 달까지는 민계공이 끝 한 바퀴는 돌고 있어야 돼. 맞다? 그래야 된다니까. 맞아요. 공시법은 여러분들이 4월 달부터 공부를 해도 되거든. 근데 민계공은 4월 달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럼 여기 또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안 많다? 그 2차 공부하는 분들도 11월 달부터 와서 공부해야 돼. 근데 보통 뭐 한 3월 달부터 하지 이러면 그분은 또 내년에 또 본다 안 본다? 네, 본다. 아니 이건 시험은 냉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가가 주는 자격증에는 공짜가 있답다? 없어요. 공짜 없어요. 그래서 2차는 공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소문에 들릴 때 공법을 가장 줄여서 핵심만 출제되는 문제만 김희상 교수님이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야 안 풀어요? 풀어.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걸 줄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도 10분 분량으로 줄여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다 안 쉽다? 시험을.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노래 잘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술을 엄청 잘 먹어요. 막걸리, 지평 막걸리 10병은 먹는데 그 다음에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해요. 오케이? 네. 그런데 뭐 보통 보면 노래를 시키는데 술 안 찬 상태에서는 부끄러워서 노래 못해요. 술을 먹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제 18번이 거기요래 찻집이거든. 이 거기요래 찻집은 합격자 모임 날만 부르는 노래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눈치 없게 저 이제 밥 먹고 나면 전부 다 노래를 시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지적을 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술 안 채면 노래를 못 해요. 부끄러워서. 오케이? 그래서 9시 돼서 노래 시키면 됩니다. 맞죠? 네. 그다음에 처음에 거기요래 찻집 노래 안 해요. 처음에는 꿈의 대화를 노래해요. 꿈의 대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름다운 강산을 해요. 아름다운 강산. 그럼 세 번째 이제 거기요래 찻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12시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낭만에 대하여를 맞죠? 그러면 이제 2차 가요 안 가요? 합격자 모임 날 9시에 집에 간다. 그러면 계약서 못 씁니다. 12시에 집에 간다. 그 계약서 못 써요. 합격자 모임 날에는 아침 우유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합격자 모임을 하면은 놀다가 나오면은 3, 4시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앞에 포장마차 앞에 자가용이 쫙
돼. 그 작용이 왜 돼 있냐면 차에 시동을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와 차가만 이러는데 전부 다 배우자들을 모시러 온 차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는 돼야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게 농담 삼아가 아니고 새벽 4시까지 술 먹을 수 있어야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 안 하면 계약서 못 써요.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 4시에 나와가지고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맞다. 그 어묵하고 국수 있거든. 그 어묵하고 국수 그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를 먹고 이래 들어가면 집에 가서 오전 자고 오후에 또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또 술 먹으러 가야 된다. 아니 합격했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한 몇 년 하셨어요. 4, 5년 했어요. 근데 그 체육관에서 플랜카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합격 플랜카드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 쫙 걸어놨더라. 그걸 사진으로 내한테 보냈더라고. 오케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분이 인간관계를 참 잘했구나. 합격을 축하하기 이전에 저분은 인간관계를 참 잘했구나. 동료들이 그 플랜카드를 그 조그만 게 아니고 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놨더라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참 잘했구나. 그러면 저분은 계약서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서너 건은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래 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내한테 온다 그 절대 안 옵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조금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가져올게요. 문제. 이거는 등기부에 관한 내용인가요? 응? 이거는 등기부에 관한 내용인가요? 아니요, 지적 공부에 가는 거예요.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 오케이. 신청 요금 이렇게. 요건 별개. 별개예요. 신청 이건가요? 오케이. 예. 시장님 청국장 해주세요. 그래요?